서울시 성북구가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걸까요?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그냥 여기서 밥을 해먹고 편안하게 자고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공간일 뿐인 저한테 있어서는 삶인 것 같습니다. 김 씨의 한옥에 대한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8년 동안 살던 정든 한옥을 헐고 양옥 건물을 올리게 된 김 씨. 만만치 않은 한옥 수리비 때문에 선택하게 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옥 창호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요만한 27평, 21평에다가 넣으면은 창호값만 제가 장담컨대 한 6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한 단가면에서 맞출 수 없는 게 지원. 김 씨가 한옥 수리비로 받은 견적은 2억 5천만 원. 4층 건물 신축비 3억 5천여만 원과 비교해 1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북동 일부 한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최대 1억 원, 그 외 한옥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 어차피 거기서 지원을 받아도 뭐 1억을 말은 1억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차피 빚을 져야 되는 건데 또 1억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결국은 빚을 져야 되는 거야. 한두 군데 빚지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빚지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빚지고 그러면 결국은 난 집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한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성북구에서 지난 2013년 말부터 이달까지 멸실된 한옥은 31채. 대부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옥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옥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저울 위에서 한옥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 관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공공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개인들이 조금 등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옥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상황. 한옥 보존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CNN 뉴스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와 성북구가 한옥을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용 기자. 저도 평소에 한옥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해봤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랐었네요.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옥에 살던 김진영 씨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씨가 한옥이 좋아서 지난 2008년 성북구 동선동 한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주고 한옥을 샀는데 들어오자마자 수리비로 2,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의 균열이 심해서 지난해 전체적인 공사 비용 견적을 내봤더니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김 씨는 현재 은행 융자를 받아서 앞서 보신 것처럼 4층 건물을 올리고 있고요. 원룸 2개를 세를 놓아서 그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통 한옥 수리비는 일반 양옥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건축 자재와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기와 수리에 2, 3천만 원. 그리고 단열 문짝 수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건 다반사고요. 또 주요 재료가 나무와 흙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 서울시와 성북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 그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 네. 과정에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도를 의뢰하는데도 적게는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소요되니까 시작부터 그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옥 거주자들은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이 나서서 한옥 수리업체를 연결해 준다거나 단가를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 점 또한 힘든 게 자유시장 상황에 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는 게 값인 한옥 수리비를 고스란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옥 수리비를 지원받더라도 전체 수리비 가운데 3분의 1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축했던 부분을 원래대로 해야 한다거나 또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한옥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이 한옥 주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줄어드는 한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현재 그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네. 한옥을 헐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한옥 거주자들은 한옥을 보존하려면 관이 나서서 한옥을 매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시민 세금으로 어디까지 한옥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옥은 시장 경쟁 체제에 들어선 건데요. 치열한 건축 시장에서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또 재산적인 가치든 간에 경쟁력이 없는 한옥이라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옥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공공기관까지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라는 이점과 함께 한옥이 가진 감성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변모하고 있는 한옥의 모습, 계속해서 박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물.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같지만 한옥으로 지어진 주민센터입니다. 석가래와 기와 지붕, 새살문 등 건물 전체가 디귿자형 전통 한옥 양식입니다. 고즈넉한 정원과 주민 사랑방까지 종로가 가진 전통의 이미지를 물씬 풍깁니다. 그냥 딱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정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예를 들면 뭐 한옥 이런 그 외관에서 풍겨오는 느낌,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주민센터가 좀 더 편하고 가깝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옥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작가 김민수 씨는 4년 전 성북동에 비어있는 낡은 한옥을 작업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전통 한옥과 현대기술 작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폰 사진 작가인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최첨단의 디지털 매체로 사진 작업하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사진을 담을 때 되게 아날로그 감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진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한옥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적인 정서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점 때문입니다. 동소문로의 이 치과는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딱딱한 벽과 치통, 두려움 등 치과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옥의 감성으로 상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청마루 위의 진료 의자가 어색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너무 막 힘들게 치료받아서 치과를 이제 미루다 보니까 무서운 거, 두려움, 공포, 그게 일단 누웠을 때 이런 기둥을 봤을 때 우선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오래되거나 비어있는 한옥이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변모하는 사례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이 주지 못하는 향수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이제 한정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정서적인 면이 이제 많이 작용하고 효율은. 하지만 한옥의 지나친 탈바꿈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거용 한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칫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의 용도가 지나치게 그 주거의 용도를 잠식하고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그 한옥이라는 주거 유형이 한시적으로만 사용되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사용되고 이제 밤 시간에는 사용되지 않는 뭐 도시 공동화 현상이 그 문제가 한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한옥이 가진 이점이 시장의 논리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미 강남에서 그랬듯이 한옥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성격과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한옥의 모습. 잊혀져가는 향수를 찾는 일시적인 트렌드일지,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옥의 진화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CNN 뉴스 박용입니다.